몽골이 지금 중국의 경제적 압박 속에서 꽤나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중국은 과거 외몽골 지역을 강제로 자기네 땅으로 편입시킨 전례가 있었죠. 그런데 요즘은 아예 몽골 전체를 자신들의 영향권 아래 두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몽골 입장에서는 참으로 숨막히는 상황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한국이 몽골에 손을 내밀었고 그 도움 덕분에 몽골 사람들 사이에서는 한국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따뜻하게 자리 잡게 되었어요. 실제로 몽골 길거리에서 중국어가 들리면 눈치를 주고 반대로 한국어가 들리면 먼저 웃으면서 말을 걸어오는 일도 흔하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몽골 사람들은 심지어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차라리 중국의 일부가 되는 것보다는 한국의 9번째 도로 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냐고요. 이야기가 조금 놀랍죠? 그렇다면 대체 한국이 몽골을 어떻게 도왔기에 이런 인식까지 생긴 건지 지금부터 그 내용을 함께 알아보시죠. 잠시만요. 그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려요. 저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태어난 아유카라고 해요. 지금은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있는 유학생입니다. 한국에 온 지는 벌써 2년이 조금 넘었고요. 현재는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처음 한국 유학을 결심했을 때는 가족과 주변 모두가 기대 반 걱정 반이었죠. 하지만 결국은 제 결정을 다들 존중해줬고 든든하게 응원도 해줬어요. 사실 저희 집안에서는 제가 처음으로 한국에 유학을 온 거였거든요. 물론 예전에 삼촌들이나 고모들이 한국에서 일한 경험이 있긴 했어요. 특히 한국에 다녀온 어른들 덕분에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는 꼭 한국에서 공부해야 하지 않겠냐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생겼고 그 역할이 결국 저에게 돌아온 거죠. 저희 부모님은요, 늘 교육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형편이 넉넉한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학 같은 건 사실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몽골 내 한국문화원을 통해 장학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되면서 기회가 찾아왔어요. 주변에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했지만 사실 저는 큰 기대 없이 지원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과가 나오고 정말로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땐 저보다 부모님이 더 놀라셨던 것 같아요. 생활비나 초기 정착 비용 같은 현실적인 부분이 걸려서 부모님은 잠깐 고민하셨지만 결국은 용기를 내셨어요. 그때 삼촌과 고모들이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이건 무조건 해야 할 투자다 하시면서요. 두 분이 현찰 다발을 꺼내 건네주시던 모습에 정말 가슴이 뭉클했죠. 그렇게까지 해주시는 걸 보니 아, 한국이라는 나라에 뭔가 특별한 게 있긴 있구나 싶었어요. 사실 저에게 한국은 단순히 유학지 이상의 의미였어요. 계절마다 전혀 다른 풍경을 보여주는 한국의 사진을 보면서 이 나라엔 어떤 문화와 이야기가 있을지 궁금해졌고요. 그 무렵 저는 국제관계학에 대한 꿈도 점점 구체화되고 있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겹치면서 결국 한국 유학이라는 길이 제게 아주 자연스럽게 열렸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한국어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한 건 대학교에 입학하기 1년 전쯤부터였어요. 처음에는 한국어는 일본어나 중국어보다 쉽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말에 혹해서 시작하긴 했는데요. 막상 배우다 보니 예상보다 낯선 부분이 많더라고요. 발음도 억양도 처음 듣는 방식이라 어색하게 느껴질 때가 많았는데 이상하게도 그 어색함 속에 재미가 있었어요. 정말 퍼즐을 맞추는 느낌이랄까요? 하나씩 문장을 이해하고 단어를 외우고 표현을 익혀갈 때마다 조금씩 한국이라는 나라와 가까워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한국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울란바토르 외에 다른 도시에 가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서울은 제게 그저 TV나 유튜브 속 화면에서만 보던 마치 상상의 도시 같은 존재였죠. 한강, 지하철, 감성 가득한 카페, 그리고 끝없이 솟은 고층 빌딩들. 그런 곳에 제가 직접 들어가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향하던 그 순간조차도 정말 제가 한국 땅을 밟게 된다는 게 실감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낯설고도 설레는 한국 땅을 밟게 되었고 마주한 모든 것이 전부 처음이었죠. 낯선 언어, 생소한 거리, 익숙하지 않은 풍경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서 있는 단 하나의 몽골 사람, 그게 바로 제가 처음 한국에서 느낀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지내다 보면 아무래도 몽골과 비교하게 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솔직히 부럽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도 참 많았고요. 울란바토르의 겨울은 정말 혹독하거든요. 한겨울이 되면 기온이 영하 30도까지 뚝 떨어지는데요. 숫자만 보면 정말 말 그대로 극한의 추위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더 힘든 건 그렇게 추운 날씨를 버틸 수 있는 따뜻함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이에요. 몽골 사람들은 여전히 전통 가오긴게르에서 살거나
오래되고 낡은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중엔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 집도 꽤 많아요. 겨울철이면 석탄을 직접 떼서 난방을 하는데 그 매캐한 연기가 도시를 자욱하게 뒤덮는 건 일상이죠. 어릴 적엔 저도 그런 환경에서 자라왔어요. 딱딱한 바닥 위에 이불 하나 덮고 몸을 웅크린 채 잠들던 겨울밤들이 아직도 기억에 선명해요. 그래서 저에게 겨울은 즐기는 계절이 아니라 그저 참고 견뎌내야만 하는 계절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실내에만 들어가면 공기가 포근하게 데워져 있고 모두가 두꺼운 외투를 벗고 편하게 앉아 있는 게 당연한 풍경이었죠. 처음엔 저도 조금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밖에서는 두꺼운 외투를 껴입고 있을 정도로 추운데 실내에 들어가면 모두가 외투를 벗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아니, 이렇게 추운데 왜 실내에 난방을 안 틀지?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난방이 기본적으로 잘 되어 있었고요. 혹시라도 조금 춥다고 하면 말만 하면 바로 따뜻하게 온도를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방 안이 금방 포근해지는 걸 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사실 엄청난 복지라는 걸 저는 몽골에서 충분히 느끼며 자랐기 때문에 한국에서 그런 환경이 너무나 당연하게 제공된다는 사실에 솔직히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죠. 와, 한국인들은 다들 부자인가 보다. 그만큼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런 차이는 난방 환경만이 아니었어요. 교육 환경 역시 마찬가지였죠. 울란바토르 같은 대도시에서는 그나마 상황이 나았지만 농촌 지역으로 내려가면 교육 격차는 정말 심각해져요. 교과서를 돌아가며 쓰는 건 흔한 일이고요. 어떤 학교는 겨울철 난방비가 부족해서 며칠씩 휴교를 하기도 했어요. 저는 운이 좋게도 도시에서 자라서 비교적 괜찮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었지만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들을 보면 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 친구들은 교복도 없어서 체육복을 입고 수업을 들었고 도시에서 자란 아이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점점 자존감이 낮아지는 모습이 눈에 보였죠. 그 격차를 보면서 가끔은 정말 우리는 같은 나라 사람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몽골처럼 내국인들 사이에 그렇게 큰 격차가 없다는 점에서 정말 부러웠죠. 그것만으로도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몽골인들이 한국을 부러워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죠. 기본적으로 한국에 대한 애정이 정말 대단해요. 한국 드라마, K-팝, 화장품, 의류, 심지어 음식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한국의 문화가 몽골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었어요. 편의점에 가면 한국 브랜드 라면이 많고 카페에 가면 아메리카노나 카페라떼 같은 메뉴도 영어가 아니라 한국식 발음으로 자연스럽게 주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심지어 마트나 생활용품점의 인테리어도 한국 프랜차이즈들을 따라하거나 비슷한 스타일을 채택한 곳들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그런 변화가 그냥 별 생각 없이 지나갔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문화는 분명 한국에서 온 거구나 하는 걸 뼛속 깊이 느끼게 되었죠. 몽골에서 누리고 있는 편리한 것들 중 많은 부분이 사실 한국에서 영향을 받은 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상하게도 자부심보다는 부러움이 더 크게 느껴졌어요. 한국은 마치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미래처럼 느껴졌어요. 편의점이 있다는 점에서는 몽골과 비슷했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정말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의 편의점은 어떤 걸 찾든 다 갖춰져 있고 몽골의 편의점보다는 한 단계 더 고급스러워 보였죠. 더 깨끗하고 더 정돈된 느낌이었어요. 마트에 가면 물건이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어서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졌고 카페는 그냥 커피를 마시는 곳이 아니라 마치 문화공간처럼 느껴졌어요. 몽골에도 멋진 카페가 많지만 한국의 카페는 왠지 디테일한 정성과 감성이 느껴졌어요. 같은 커피를 마셔도 그 분위기 자체가 확실히 다르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인지 저는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어요. 겉모습은 비슷한데 내용물은 완전히 달랐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몽골도 점점 좋아지고 있지만 한국은 그 발전이 마치 완성형처럼 느껴졌어요. 사람들의 표정부터가 달랐고 일상 속 시스템 하나하나에도 더 좋다는 느낌이 스며들어 있었죠.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한국을 떠올릴 때마다 동경보다는 실질적인 부러움이 먼저 떠올랐어요. 우리는 왜 아직 저렇게까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가슴 깊이 박히면서 그때부터 저는 한국을 단순한 외국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업그레이드된 버전의 몽골처럼 느끼게 되었어요. 언젠가는 이 차이가 좁혀지기를, 그리고 언젠가는 몽골도 한국처럼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어요.
한국처럼 발전한 나라라면 아무래도 인색하고 차가운 면이 있지 않을까 싶은 걱정도 했었죠. 사람들끼리 왕래가 별로 없고 조금은 마음이 차갑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그건 순전히 제 오해였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같은 학년이었던 한국인 친구가 기숙사로 김치를 가져다 준 날이에요. 그 친구는 명절이라 집에 다녀왔다면서 어머니가 담아주신 김치를 조금 챙겨왔다고 했어요. 저는 그 김치를 받자마자 눈물이 날 뻔했어요. 단순히 음식 때문이 아니었어요. 몽골에서도 김치는 인기 있는 음식이긴 하지만 집에서 직접 담아 먹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한국의 전통 음식이고 몽골에서는 마트에서 사서 먹는 음식이니까요. 그런데 그 친구는 우리 엄마 김치는 정말 맛있다며 마트에서 파는 거랑 다르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한번 먹어볼래? 하고 아무렇지 않게 건네줬죠. 그 한마디에서 가족의 온기 같은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 밤 김치 반찬에 햇반을 돌려 먹으면서 진짜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졌던 기억이 나요. 누군가가 저를 외국인이 아니라 같이 살아가는 사람으로 봐준다는 그 느낌이 그렇게 뭉클할 줄은 몰랐어요. 솔직히 명절에 친구들은 다 집에 간다고 떠나고 외국인 학생들만 남았는데 그 친구들끼리는 서로 교류할 만한 것도 없고 그냥 누워서 핸드폰이나 보면서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명절이 끝나고 한국인 친구들이 외국인 친구들에게 가져다주는 선물이나 음식이 꽤 많았어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외국인 친구들이 쓸쓸하게 한국의 명절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는지 다들 선물 세트 같은 걸 하나씩은 들고 왔더라고요. 외국 명절이라고 해도 모두가 축제 분위기를 즐기고 싶은 마음은 같지만 우리는 여전히 소외된 기분이 들었죠. 그랬지만 한국인 친구들의 따뜻한 마음에 모두가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이렇게 남아있어요. 사실 저는 그 명절 중에 친구에게 초대받기도 했어요. 기숙사에서 혼자 컵라면이나 먹으며 지낼 생각이었는데 그 친구가 설인데 혼자 있지 말고 우리 집 오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해줬죠. 학교랑 아주 가까운 곳에 살던 친구는 가족들에게도 외국인 친구를 소개해주고 싶다고 이미 허락도 맡아놨다며 설날에 음식점 문도 안 열어서 집으로 꼭 오라고 계속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저는 처음엔 너무 부담스러웠고 괜히 어색할까봐 망설였지만 막상 가보니 그 집은 낯선 집이 아니라 하나의 가족처럼 느껴졌어요. 어머님은 제게 떡국을 주시며 이제 너도 한 살 더 먹은 거라고 웃어주셨고 친구의 아버지는 몽골에도 이런 명절이 있냐며 몽골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그리고 한국의 명절인 설날에 어른들에게 세배하는 법도 알려주셨는데 몽골에서도 세배 문화가 있어서 비슷한 점이라고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그런 대화를 하면서 한국과 몽골이 참 가깝다는 생각도 들었죠. 이렇게 설날에 외국인이 함께 명절을 보낸다는 게 그 집에겐 아무렇지 않은 일처럼 보였고 저는 그 자연스러움 속에서 큰 위로를 받았어요. 한국은 외국인들에게 본격적으로 개방된 지 오래되지 않았던 나라지만 심지어 15년 전만 해도 외국인이 한국어를 하면 신기하게 생각했던 나라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한국인들은 저 같은 몽골 사람에게도 친절하게 대해주고 사람처럼 대해주죠. 한국에서의 생활이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무렵 저는 주변을 좀 더 천천히 관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처음엔 그저 편리하다, 깨끗하다 정도였던 감정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깊은 감탄으로 바뀌었죠. 한국은 겉모습만 현대적인 나라가 아니었어요. 일상 속 작은 부분까지도 마치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고 다듬어온 것처럼 잘 짜여져 있었어요. 그 안에서 저는 매일같이 와, 이건 진짜 대단하다 하는 순간들을 경험하게 되었죠. 가장 먼저 저를 놀라게 한 건 배달 문화였어요. 몽골에서도 최근에 배달 서비스가 생기긴 했지만 선택지가 적고 주문하면 1시간은 기본으로 걸리거나 종종 아예 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새벽 3시에 치킨이 배달되고 심지어 음식뿐 아니라 생수, 전자제품, 문구류까지 뭐든지 배달이 되더라고요. 제가 처음 배달의 민족이라는 앱을 써봤을 때는 정말 문화 충격이었어요. 위치 공유부터 결제, 리뷰까지 모든 게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너무 신기했죠. 특히 가장 놀라웠던 건 새벽 배송이었어요. 제가 밤 11시에 주문한 물건이 다음날 아침 6시에 도착해 있었을 때 한참을 멍하니 상자만 바라봤던 기억이 나요. 그 순간 한국이라는 나라는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 사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 같았어요. 그리고 공공서비스의 체계화는 정말 감탄 그 자체였어요. 예를 들어 기숙사 주소 변경을 해야 해서 주민센터에 갔던 적이 있었어요. 몽골에서는 공공기관에 가면 번호표도 없고 누가 먼저 왔는지를 두고 시끄러운 말다툼이 벌어지거나 직원이 친절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한국은 일단 대기번호부터 있었고
제 차례가 되자마자 담당자분이 정말 친절하게 필요한 서류부터 절차까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어요. 서류 하나 떼는데 5분도 안 걸렸고 더 필요한 건 없냐는 마지막 질문에 저는 마음이 뜨끈해졌어요. 내가 국민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정중하게 응대해 준다는 사실에 오히려 부끄럽기까지 했어요. 서비스라는 말이 단지 상업적 개념이 아니라 시민을 존중하는 문화로 이어져 있다는 걸 피부로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또 하나 한국에서 정말 크게 감동했던 건 치안이었어요. 한국에 오기 전에는 밤에 혼자 나가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몽골에서도 울란바토르는 비교적 안전한 도시지만 어두운 골목길이나 사람이 적은 곳은 늘 조심해야 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죠. 새벽에 편의점에 다녀오면서 이어폰을 끼고도 전혀 불안하지 않았고 친구들이 밤 늦게까지 공부하고 돌아오는 모습도 아주 흔한 장면이었어요. 특히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여성 심야 귀가 서비스 같은 제도를 보고는 정말 놀라움을 금지 못했죠. 외국인 저에게도 적용된다는 걸 알았을 때 이 나라는 정말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는구나 하고 느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든 건 한국 사람들의 질서와 시민의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하철에서는 누구나 자연스럽게 줄을 서고 노약자석은 절대 건드리지 않아요. 배려심으로 유명하다던 일본의 지하철도 노약자석에 젊은 사람들이 막는 경우가 있는데요. 처음엔 저도 실수로 노약자석에 앉을 뻔한 적이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정중하게 알려줘서 바로 자리를 비웠어요. 더 놀라웠던 건 지하철 내에서 통화하거나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점이었어요. 몽골에서는 대중교통안이 늘 북적이고 시끄럽기 때문에 한국의 조용한 지하철 풍경은 처음엔 어색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조용함이 편안함으로 바뀌더라고요. 서로를 방해하지 않으려는 기본적인 배려심이 도시 전체를 안정되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이런 일상들이 모여 저는 점점 한국이 단지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진화한 나라라는 걸 실감하게 되었어요. 단순히 돈이 많고 도시가 크다고 해서 좋은 나라가 아니죠. 결국 중요한 건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얼마나 존중하느냐는 거였고 한국은 그 점에서 제가 본 어떤 나라보다 앞서 있었어요. 사실 이런 마음이 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몽골과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나라거든요. 지리적으로도 비행기로 3시간 남짓하면 도착하는 거리지만 저는 그보다 마음의 거리가 더 가깝다고 느껴요. 가장 먼저 느꼈던 건 언어였어요. 몽골어와 한국어는 어순이 거의 똑같아요. 예시를 들면 나는 학교에 간다는 식의 문장 구조가 정확히 일치하니까 배우는데 정말 큰 장점이 되더라고요. 몽골에서는 영어보다 한국어를 먼저 배우는 친구들도 있을 정도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놀라운 건 몽골인이 한국어를 잘하게 되면 발음이 거의 똑같다는 점이에요. 저 역시도 그런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진짜 몽골 사람이에요? 발음이 너무 좋아서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부끄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그때마다 제가 이 사회에 무리 없이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느꼈거든요. 외모적인 부분도 비슷한 점이 많아요. 제가 한국식 메이크업을 하고 평범한 옷차림으로 거리를 걸으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저를 한국 사람으로 봐요. 그럴 때마다 나는 한국에 잘 어울리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한국이 더 이상 낯선 곳이 아니라 어쩌면 원래부터 나와 연결되어 있었던 곳이라는 느낌마저 들죠. 그리고 제가 한국의 깊은 정을 느끼게 된 또 하나의 이유는 한국 사람들이 몽골인에게 보여주는 특별한 시선 때문이에요. 한국에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이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모든 나라에 대해 호의적인 건 아니잖아요. 뉴스나 커뮤니티를 보면 중국이나 일본에 대한 감정이 때로는 매우 복잡하고 예민하다는 걸 느껴요. 하지만 몽골에 대해서는 전혀 달라요. 제가 직접 겪은 바로는 한국 사람들은 몽골을 싫어한다는 말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몽골은 예전부터 친한 나라잖아요. 징기스칸이 대단하긴 했지. 같은 이야기를 해주거나 몽골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도 요즘 이마트나 편의점에서 발견한 몽골의 시유가 너무 똑같아서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게르에서 묵었던 사진을 보여주기도 해요. 그러면서 저보고 한국에 왔을 때 이런 걸 보면서 무슨 느낌을 느꼈냐며 물어보기도 하죠. 또한 몽골의 전통 음식을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이런 따뜻한 반응이 저에게는 정말 큰 위안이 되었던 거죠. 어느 날 학교에서 조별 과제를 하던 중 제 국적을 들은 한 친구가 몽골 사람들은 다 착한 것 같아요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이 단순한 인사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그 순간, 아, 내가 이 사회에서 정말 환영받고 있구나 하는 걸 처음으로 확실히 느꼈죠.
한국이라는 이 나라가 저에게 기회의 땅이자 동시에 정서적 고향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시점이었어요. 그날 기숙사 친구들과 삼겹살을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중 저는 무심코 이런 말을 했어요. 몽골은 그냥 한국의 9번째 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처음엔 다들 웃었어요. 농담처럼 들렸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정말 진심이었거든요. 물론 국경을 없애자는 말은 아니었어요. 그저 마음만큼은 몽골과 한국이 아주 가까워졌으면 좋겠다는 의미였죠. 왜냐하면 제가 본 한국은 단지 발전된 나라, 멋진 도시로만 존재한 게 아니었어요. 실제로 한국은 경제적으로 고립되어 있던 몽골을 구해주기도 했죠.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물건 중 하나인 중국산 물건들이 몽골에서는 어찌나 비쌌는지, 중국이 몽골 영토의 60%를 이미 흡수해놓고 몽골도 종속시키려고 경제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유일한 수출길인 중국의 횡포에 몽골은 힘들었죠. 그런데 한국이 비행기로 물건을 들여오면서 덕분에 몽골인들이 경제적으로 여유를 가지게 되었죠. 이제 좋은 한국 제품들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되었고, 한국은 몽골이 내륙 국가라는 단점을 자신들의 이익 수단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에 몽골인들은 크게 감사하고 있어요. 이러한 태도는 중국과는 완전히 상반되어 우리는 모두 한국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정말 솔직히 말하자면 몽골이 중국에 편입될 바에 차라리 한국의 9번째 도로 편입되는 게 낫지 않겠냐는 이야기도 슬슬 나오고 있어요. 중국에 편입되면 우리는 고통스럽겠지만 한국에 편입되면 더 살기 좋아지지 않겠냐는 말도 나오고 있죠. 지금은 우스갯소리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국제사회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 염두에 두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제가 오늘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